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동아일텍과 LG이노텍 두 종목 가지고 오늘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의 강재형 과장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가지고 나오신 이유, 선정 이유부터 간단히 듣고 갈까요? 먼저 네. 강재현 과장님, 동아일텍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한 달 전에 동아일텍 추천 네. 많이 나왔을 거고 주가도 흐름 상당히 좋았을 때 주가가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까 그때 접근하기 어려웠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어느 정도 또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좀 안정적인 성장성이 지속되고 그리고 잡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구간대.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종목을 짚어보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양태준 대리님은 LG이노텍 예.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가 메가시리트 외에도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우선 뭐 지금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폰 7에 대한 이제 출시에 대한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LG전자 측에서도 오늘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이 발표를 했지만은 리콜 사태로 인해서 LG전자라든지 애플 쪽에 좀 수혜가 입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LG이노텍 같은 경우 이러한 스마트폰 부품 외에도 다른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추가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접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LG이노텍 뭐 휴대전화 요새 좀 관련해서 그렇죠.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외의 부분 투자 포인트도 있다고 하니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기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봐야죠. 네, 강재현 과장님부터 다시 갈까요? 칩셋미디어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참 이 하루하루 흐름이 스펙타클하다 그래야 될까요? 네. 급변동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추천일 이후에 주가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갑자기 돌파하는 흐름이 네. 나왔었죠.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본 종목 자꾸 움직이는 흐름을 보게 되면 11선을 지지하면서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오늘 네. 좀 많이 빠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본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P 분야에서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 특히 비디오 IP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고 반도체 IP라고 한다면 일종의 회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IP 분야는 반도체 시장은 한 5% 정도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2%씩 IP 분야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비디오 I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화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고화질이어야지 안전이 보장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수혜주, 그다음에 VR 기기, 그다음에 드론, 스포츠캠 등이 발전되면서 상당히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봤을 때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나올 때만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조정이 나올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2.3%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어제의 상승폭에 비하면 미미한 조정이지만요. 오늘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오늘도 11선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1차 매수 한번 감행하신 다음에 네. 그 이후에 또 2, 3차 네. 하락 나올 때 분할 매수하신 전략이 좋겠다고 네. 하는 거겠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칩셋미디어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수준의 예. 제시를 주셨었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31일에 소개해 주신 AP 시스템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이후에 사실 오름세를 보였었어요. 네. 하지만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할까요? 예,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상승 기조로 가다가 투신권들의 매도 물량이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지금 업종 지수, 코스닥 시장 업종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오늘 IT 전반적인 지수가 좀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부품 쪽에서도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뭐 AP 시스템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신권들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 매물보다도 금융투자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금융투자 물량 나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융투자의 성향상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매물이 나왔을 때는 단기 변동, 단기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OLED 시장을 바라보신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퀀텀단 TV, LCD를 기반으로 해서 퀀텀단 TV를 가고
있고 또 LG 쪽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이제 OLED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퀀텀 답이냐 이제 OLED냐 이 사이에서 또 OLED 안에서는 또 그 안에서 또 옥석가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기관들 쪽에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을 하셔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어찌 보면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장세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고점에서 횡보. 주가 오르면 어찌 보면 뭐 아니면 도의 어떤 모습을 보일 텐데 뒤늦게 이제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종목들에 관심 가지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AP 시스템은 그럼 뭘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은 실적에 집중해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계약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우선 계약 최근 들의 모든 종목들이 네. 계약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모멘텀을 꾸준히 이어가지는 않고요. 그냥 네. 하루 단기성으로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특정 계약을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OLED 시장,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OLED 시장을 어떻게 점유해 나가는지를 같이 좀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차트적인 측면을 본다 했을 때 그냥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급락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냥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조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같이 좀 엮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기간의 이제 순매수 누적까지 같이 좀 차트에 넣어서 보신다고 했을 때에는 주가는 횡보는 하고 있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긴 관점으로도 뭐 주식을 이렇게 담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칩스앤 미디어와 AP 시스템 애프터 서비스죠. 네. 네,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후 2시 증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년 전보다 2.7% 증가하면서 인구 5천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수도권 집중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현안에 함몰되기보다 중장기적 재정 여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직격탄을 맞은 협력업체와 중소화주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6년 9월 채권시장 지표에 따르면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의 96%가 한국은행이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종목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동아 엘텍과 그리고 LG 이노텍이 그것인데요. 동아 엘텍 먼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IT 쪽 OLED와 관련된 종목인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본 종목 그 동사가 그 OLED 디스플레이에서도 비스템 검사 장비하고 그다음에 증착 장비 글로벌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LED 시장에 대해서 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이제 지속적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좀 소리 없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이제 아이폰 7이 교체된다고 했을 때 OLED로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주를 받았는데 당시에 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의 캐파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캐파 증설을 해야지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삼국에서 OLED 장비 업체들은 꾸준하게 장비를 교체하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LCD에서 OLED로 교체가 되고 있는 모든 부분이 교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이 상당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 OLED 채택하고 있지만은 현재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LCD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이폰 7부터는 OLED 교체된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최근에는 그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전장 유리를 OLED를 교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LCD를 썼을 경우에는 잔상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는 워낙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OLED 썼을 경우에는 멀미 효과가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도 VR 기기도 OLED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OLED TV 같은 경우에는 화질 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네. 없죠. 그다음에 그 어떤 시야각 자체가 넓기 때문에 화질 왜곡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OLED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들. 여전히 마찬가지로 TV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같은 모니터도 OLED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가 OLED가 교체가 됐을 때 그때 아마 OLED 시장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가 이제 정체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 상승은 2, 3년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네.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회사의 그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발표했는데 이미 역대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습니다. 작년 2분기 때 순이익이 52억 원 나왔는데 올해 2분기 때는 140억 원.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169% 증가했던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고요. 연간 영업이익도 3년간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71억 원, 2015년도에는 81억 원, 올해는 272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3배 이상 껑충 뛸 것으로 증권사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또 이슈가 동아일텍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익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네. 70%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일텍 자회사입니다. 선익 시스템은 그 OLED 증착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그 경쟁사가 일본의 도끼밖에 없는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고요. 이 회사가 내년 상반기에 상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고 있는데 물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그만큼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요. 뭐 중도에 이 회사를 정리했을 경우에는 이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번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상당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일텍을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 네. 목표가는 26,000원. 네.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도 수준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뭐 OLED 이 장비주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주가들이 참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네, 그 요즘에 중에서도 주장을 예. 받았죠. 유독 동아일텍을 더 좋게 보신 이유라도 혹시 있으신 건가요? 동종 업종 대비했을 네. 때 여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네. 있는데 동아일텍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테라세미콘 대표주죠. PER 14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AP 시스템은 20배 수준,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15배 수준. 이게 이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입니다. 네. 반면에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PER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많게는 60% 정도에서 20% 가까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 측면상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OLED보다 좀 하방 경직성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양채준 기자님께서도 OLED 쪽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AP 시스템을 또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우선 뭐 동아일텍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OLED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워낙 OLED 장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갔다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LG랑 삼성이 다시 한번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OLED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이제 그 시장의 경쟁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OLED 종목군들은 지금 오늘 많은 좀 조정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뭐 2%에서 4% 가까이 다 조정 구간에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조정 구간들로 봤을 때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가는 이런 기술적인 하락으로 좀 보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또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텍 역시 유망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양태준 대리님이 준비하신 종목이죠. LG 네. 이노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약간 좀 외면을 좀 그렇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뭐 일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타격이 왔었고요. 애플 쪽에 납품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실적에 많은 우려감이 왔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삼성의 리콜 사태로 인해서 좀 반사이익을 좀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을 출시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낄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부분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삼성 SDI를 포함한 삼성전자 전반적인 삼성 그룹 내에 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추정에 대한
손해 같은 경우가 시나리오별로는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뭐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리콜 사태에 이은 이제 이러한 반사이익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출시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수요가 몰리면서 이제 이러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작인 V10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그 갤럭시 노트 5랑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좀 박빙의 이런 판매량을 보이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LG가 충분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매수가라든가 목표가를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우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밀리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2,3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는 만큼 한 82,000원 선 부근에서는 충분하게 매수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94,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네. 들어봤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강재훈 과장님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여쭤볼 부분이 네, 있으실까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세요? 관심 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네. 요즘에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어서 그런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은 왜 이렇게 파는 것인가? 우선 외국인이랑 기관들 시점을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약간 성장성에 기반을 두고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얄미운 매매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코스피만 본다 하더라도 2000선 되면은 팔고 다시 한 1980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사는 이러한 패턴, 짧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작년 12월부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LG 이노텍의 주가가 하락하면서도 꾸준하게 현재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매수세는 정말 크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우상향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부품 외에도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스마트폰 포화 상태인 스마트폰 시장 다음에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도까지도 같이 엮어서 LG 이노텍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다음에 신성장 모멘텀도 아직 준비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또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3분기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실적에 대한 부분 3분기도 이제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도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 좀 예출하는 게 지금 영업이익 매출 같은 경우가 한 1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270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에 영업 적자에서 3분기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듀얼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까지도 충분하게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 시기가 예전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3분기가 아닌 4분기 때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 때는 우선은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 부분으로 포인트로 보시고 4분기까지 좀 같이 3, 4분기 묶어서 좀 보시면 좀 더 좀 해석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LG 이노텍과 동아일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어느 종목이 더 매력적일 것 같다.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5, 4, 3, 2, 1. LG 이노텍이냐, 네. 동아 엘텍이냐, 과연 이 시청자분들의 결정, 그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동아일텍이 네. 조금 더 여러분의 많은 선택을 받았네요. 59%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네. 자, 강지현 과장님,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요?
코스닥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코스닥 수급이 상당히 안 좋죠. 기관들이 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도 공조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하락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유로 봤을 때는 저평가돼 있는 그 코스피의 대형주들 사기 위해서 아마 차익 실현을 하고 이쪽으로 매기세가 많이 몰리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재 175포인트 정도, 675포인트 정도 수준인데 네. 63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저는 그 좀, 정도까지 보세요? 아마 그게 그 정도 수적이 아마 진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접전 수준까지. 물론 예. 당장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스물스물 밀리면서 거기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가장 안 좋은 신호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코스닥 많이 밀린 종목을 이제 바닥 같다고 판단하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분할로 매수하신 전략, 좀 천천히 속도를 늦춰서 매수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바닥은 확인되지 않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를 하시더라도 네.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를 그런 마음이 담겨 있군요. 네. 자, 이번엔 양태준 대리님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우선 뭐 코스피는 지금 가는 종목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주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성인 부분들 아니면 정말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지러운 장일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 만기일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서 관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뭐 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꾸준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그동안에 그래도 IT 쪽에서 약간 좀 매개세가 몰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또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개별주 중심으로 좀 변동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코스닥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지금 기존에 가고 있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고 했을 때는 그냥 홀딩 관점으로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준비하신 한 말씀 들어봤고요. 투표해 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선물 네.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 경제 교양 서적 드리고 있는데요. 당첨자 여러분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국경제TV에서는 주식 비타민 한 달 무료 이용권 드립니다. 무료 이용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대결에 나서 주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의 강재현 과장,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 두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